야, 오늘은 넌 부엉에만 있어. 영어도 못하면서 괜히 나섰다 망신 주지 말고.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옥은 접시 위치까지 3번이나 바꿨고 시누이 박수연은 휴대폰 화면을 켜둔 채 계속 웃고 있었죠. 걱정 마, 엄마. 요즘은 이 앱 하나면 외국 사람하고도 다 통해. 수연은 일부러 부엌 쪽을 흘끗 봤습니다. 윤서진은 말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에도 그녀의 자리는 늘 부엌이었어요. 서진아, 오늘은 괜히 앞에 나서지 마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웃기만 하면 더 이상하니까. 미옥의 말에 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의 중요한 외국 손님 가족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옥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고 수연은 자신있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앱에서 흘러나온 번역은 이상했고 손님 가족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눌렀고 미옥은 알아들은 척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윤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식탁 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집안에서 끝까지 참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윤서진은 시댁에 올 때마다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시어머니 박미옥은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 웃음이 오래 머무는 곳은 늘 거실 쪽 손님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고 싱크대 옆에 쌓인 그릇부터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진도 그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먼저 움직이면 보기 좋고 가족들이 편하면 집안 분위기도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사람들은 서진의 배려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으며 과일을 먹는 동안 서진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았고 식사가 끝나도 그녀가 자리에 앉는 시간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옥은 거실 커튼을 2번이나 다시 묶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손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며 쿠션 위치까지 바꾸었고 시누이 박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휴대폰에서 어색한 외국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봤지? 요즘은 이거 하나면 다 돼. 외국 사람 와도 겁낼 거 없어. 미옥은 신기한 눈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예전 같으면 영어 못하면 입도 못 열었는데. 수연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도마 위에 올려둔 배를 얇게 썰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접시에 닿는 작은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괜히 못 알아듣고 웃기만 하는 것보다 앱 쓰는 게 훨씬 낫다니까. 수연의 말끝이 서진 쪽으로 살짝 휘어졌습니다. 미옥도 그 뜻을 모르지 않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용 찻잔을 꺼내며 서진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일은 손님 앞에서 너무 나서지 마라. 외국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인다. 서진은 배를 담은 접시를 내려놓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이 끝나자 수연은 다시 휴대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앱은 수연의 목소리를 받아 이상하게 끊어진 외국어로 바꾸었습니다. 발음은 또렷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미옥과 수연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오는 손님은 남편 강태호 회사의 중요한 해외 바이어 가족이었습니다. 원래는 호텔에 묵을 예정이었지만 예약 문제로 하루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해졌고 태호는 고민 끝에 어머니 집에 부탁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일이었고 태호는 그 일을 가족에게 빚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전날 밤 태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살짝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 종일 긴장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던 미옥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루만 묵는 거긴 한데 괜히 부담되시면 제가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옥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 회사의 중요한 손님이라며. 이런 때 집안에서 도와줘야지. 수연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통역앱도 다 준비해놨어. 외국 사람이라고 별거 있어? 웃으면서 앱 켜면 되지. 태호는 안심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엌 쪽에 선 서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서진이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도 손님이 오면 또 부엌에 머물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따로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진은 찻잔을 헹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잔 안쪽을 닦을 때마다 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손님 맞을 순서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이 먼저 문을 열고 수연이 앱으로 인사말을 전하고 태호가 회사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음식과 차는 서진이 맡기로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옥은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만지며 표정을 가다듬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행사를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수연은 식탁 한쪽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두고 앱이 잘 작동하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리 저장해둔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편하게 쉬세요.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습니다. 수연은 그 문장들을 하나씩 눌러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나 거의 통역사 아니야? 미옥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역시 넌 이런 걸 빨리 배운다.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냄비 뚜껑을 열어 갈비찜에 불을 줄였습니다. 국물이 너무 졸지 않게 조심히 저은 뒤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간이 약한 반찬도 따로 담았습니다. 손님 가족에게 어린 딸이 있다는 말은 태호에게 들었고 낯선 나라에서 아이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에 죽과 과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을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그저 손님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밥상에서 느끼는 배려는 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미옥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을 훑어보더니 서진의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손님 오면 너무 앞에 서 있지 말고 음식만 차분히 내와. 괜히 눈 마주치고 어색하게 웃으면 더 불편해 보인다. 서진은 손에 묻은 물기를 수건에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앱으로 다 할 거니까 너는 옆에서 끼어들 필요 없어. 요즘은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잖니. 미옥은 말을 끝내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온 햇빛이 유리잔에 부딪혀 반짝였고
냄비에서는 조용히 김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옥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긴장한 얼굴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진은 쟁반에 찻잔을 올린 채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데이비드 밀러와 그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고 그의 아내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탓인지 세 사람 모두 조금 지쳐 보였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며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옥은 준비한 대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연이 곧바로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앱은 그녀의 말을 외국어로 바꾸어 내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그럭저럭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작은 어긋남이 생겼습니다. 미옥은 실내화를 내밀었고 수연은 앱에 대고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앱에서 나온 번역을 들은 데이비드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지만 수연은 그 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두드리며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미옥은 한국말로 크게 말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말이 커지면 뜻도 전해질 거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에는 난처함이 잠깐 스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 찻잔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뒤에도 수연은 앱을 앞세웠습니다. 준비해둔 인사말을 차례로 눌렀고 음식 설명도 길게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질수록 번역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의를 지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아내는 아이의 얼굴을 살피느라 자꾸 대화에서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이 쪽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음식과 냄새에 긴장한 듯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컵 손잡이를 아이가 잡기 편한 방향으로 돌려주고 뜨거운 차 대신 미지근한 물을 따로 놓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작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고마움이 섞인 짧은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앱을 켜려 했지만 이미 말을 놓쳤고 미옥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며 과일 접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그 말에 수연이 얼른 덧붙였습니다. 음식은 잘해요. 말은 별로 없지만. 수연은 농담처럼 웃었습니다. 미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물잔을 만졌고 손님 가족은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분위기만 살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빈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에서는 통역앱의 기계음과 수연의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데이비드의 아내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면만 보며 당황했고 미옥은 알아들은 척 웃었습니다. 부엌 안에 있던 서진의 손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부엌 안에서 서진은 냄비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데이비드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에 묘한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낯선 집에서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의 말투였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급히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미 말을 끝낸 뒤라 화면에는 엉뚱한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다시 말해달라는 뜻으로 손짓을 했고 데이비드의 아내는 아이의 접시 쪽을 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기계음이 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수연은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아, 좋아한대. 엄마 괜찮은가 봐. 그 말을 들은 미옥은 기다렸다는 듯 접시를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든 잡채와 갈비찜, 잣을 올린 전복죽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좋은 것만 내놓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보다 앞선 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이도 먹어봐요. 미옥은 한국말로 말하며 아이 쪽으로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뒤로 몸을 살짝 숨겼고 데이비드의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앱을 다시 켰지만 주변 소리가 섞이는 바람의 번역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 이어졌고 수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아, 왜 이래. 아까는 잘 됐는데. 미옥은 분위기가 가라앉는 게 싫었는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주 건강해요. 그녀는 손짓으로 음식을 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직은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처음 현관에 들어왔을 때의 부드러운 미소는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서 서진은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따로 담아두었던 흰죽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몰라 견과류를 넣지 않고 간도 거의 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릇을 쟁반에 올렸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나가면 또 시어머니가 불편해할 겁니다. 수연은 손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질 게 뻔했습니다. 서진은 그 집에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누가 틀렸는지보다 누가 분위기를 망쳤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이 접시 가까이 가는 걸 본 순간 서진은 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흰죽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낯선 음식이 힘들 수도 있어서요. 이건 따로 준비해뒀어요. 말은 한국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손님 가족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앞에 놓인 접시를 조금 옆으로 밀고 흰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서진아, 지금 손님 식사 중이잖니? 왜 갑자기 내 마음대로. 수연도 휴대폰을 든 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엄마가 다 준비한 건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아이 앞에 놓인 흰죽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짧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또다시 앱을 켜려 했지만 이번에도 말을 놓쳤습니다. 미옥은 그 장면을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한 거니? 수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대충 웃었습니다. 그냥 고맙대. 아마 그런 뜻이겠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데이비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의 공기를 멈추게 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휴대폰이 아니라 방금 아이 접시를 치운 서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급히 앱을 가까이 가져갔지만 데이비드의 말은 길었습니다. 회사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집에서 느낀 불편함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앱은 중간중간 단어만 붙잡아 엉뚱한 번역을 내보냈습니다. 집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약 아이 음식 조심.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돼? 말이 너무 길어서 그래. 미옥은 수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다시 해봐. 손님이 뭐라는 건지 알아야지. 수연은 당황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계음은 이미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문장이 흘러나올수록 데이비드의 표정은 더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손님이었습니다. 그가 불편해하면 계약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태호의 자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보려 했지만 자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씨, 잠시만요. 저희가... 태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가 다시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짧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안함보다 단호함이 더 컸습니다. 그 말은 식사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투만 보고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뜻을 알지 못하니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미옥은 손님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었습니다. 수연아, 얼른 번역해봐.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앱이 이상하다니까. 처음 자신만만하게 들고 있던 휴대폰은 어느새 수연의 손 안에서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탓했고 미옥은 손님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 전까지 서진에게 조용히 있으라 했다는 사실은 잊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흰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조금 안심한 듯 엄마에게 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서진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호에게 회사 관련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멈췄고 잠시 식탁 위의 음식과 가족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늘 하루 묵게 된 고마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 작은 위험을 넘기는 방식,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보인 행동을 그는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번에도 앱을 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의 웃음도 멈췄고 태호의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님이 통역 앱을 거부한 순간 그 집에서 믿고 있던 유일한 방법이 사라져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 아이의 음식을 바꿔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서진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한번 보고 아이 앞에 흰죽 그릇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접었습니다. 그 순간 미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괜히 끼어들어서 더 망신 주지 말고. 그 말에 데이비드의 아내가 눈을 들었습니다. 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말투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 가족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직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공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손님 가족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실의 중심은 수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휴대폰 화면을 먼저 보고 기계음이 흘러나와야 겨우 대화가 이어지는 듯 했죠. 그런데 그 작은 화면이 멈춘 순간 집안은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자리를 이끌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그 앱을 거부했습니다. 미옥은 얼굴에 억지 웃음을 붙인 채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손님 앞에서 며느리가 나서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미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진은 한 발 물러났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방금 전 아이의 엄마가 참으며 꺼낸 말도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말도 그저 불편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미옥에게 대답하지 않고 데이비드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건 아이의 음식 때문이죠?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부엌에서 그릇만 닦고 가족 모임에서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던 며느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손님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곧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특정 재료에 민감하고 낯선 음식이라 조심스러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전 앱이 반대로 번역하면서 아이가 위험한 음식을 먹을 뻔했다는 사실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았고 상대가 끝까지 말할 수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잣을 올린 전복죽, 견과류 가루가 들어간 소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 건 저희 실수예요. 아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사과는 분명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손님 가족은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서진에게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뒤늦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말한 거야? 외국어로? 서진은 수연을 보지 않고 아이 앞에 접시를 천천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가져온 흰죽과 과일을 다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죠. 미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논란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불쾌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듣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자신과 수연이 했던 말도 손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웠는지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걸 할 줄 알았니? 미옥이 묻자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수연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은 앱을 켜놓고도 한 문장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는데 서진은
아무 준비 없이 손님 가족의 표정까지 살피며 말을 받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서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동안 갑작스럽게 집에 머물게 된 데 대한 고마움, 가족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는 말, 그리고 조금 전 상황이 불편했지만 서진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태호에게 옮겼습니다. 단어만 바꾸는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그러나 중요한 뜻은 흐리지 않게 전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보인 점은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쪽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미옥은 그제야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님이 불편해한 건 단순한 번역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손님을 대접한다며 요란하게 음식을 차렸지만 정작 그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앱만 믿고 웃었고 자신은 알아듣는 척 분위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위험한 음식을 먹을 뻔했습니다. 수연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앱이 잘못 번역한 거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앱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더 확인했어야 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탁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앱 하나면 다 된다고 큰 소리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서진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낯선 곳에서 긴장하면 잘 먹지 못한다는 말과 따뜻한 물을 부탁해도 되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로 알아듣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미지근한 물과 작은 숟가락, 아이가 먹기 편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크게 생색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의 말을 듣고 필요한 것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데이비드 가족의 표정은 조금씩 풀렸고 아이도 서진이 놓아준 그릇을 바라보며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미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는데 정작 실수를 만든 건 자신과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옥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입에 맞으시죠? 저희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수연은 얼른 앱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이번에도 손으로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통역은 휴대폰이 아니라 서진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옥의 얼굴도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가운데에 앉아 손님의 말을 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고 필요한 순간에만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 가족은 그녀를 보고 있었고 남편도 그녀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탁의 자리가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옥이 차려놓은 음식도 수연이 붙들고 있던 휴대폰도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처럼 빛나던 앱 화면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서진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식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태호의 회사와 관련해 확인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고, 가족과 함께 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표정을 살짝 굳혔습니다. 태호도 눈치챘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집안 망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미옥과 수연은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서진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꺼낸 말은 조용했지만 식탁 위의 공기를 다시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회사 자료를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집에 들어온 뒤 느낀 점부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갑자기 숙소를 바꾸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가족과 함께 머무는 자리라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부부는 부드럽게 살렸고, 아이의 안전을 가볍게 넘긴 데 대한 불편함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미안함보다 더 깊은 긴장이 떠올랐어요. 수연은 그런 서진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님 앞에서 자신이 중심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영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큰 소리쳤죠. 그런데 손님은 이제 수연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마다 서진을 바라봤고,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수연에게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오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언니가 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사람 민망하게. 수연은 한국말로 낮게 투덜거렸지만 목소리는 식탁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데이비드 가족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말투가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 어깨를 감싸는 손에 조금 힘을 주었습니다. 태호가 수연을 말리려는 순간 서진이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옥도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따지듯 몰아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 자신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미옥은 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가족끼리 이런 얘기하지 말자. 서진아, 내가 할 수 있으면 됐다. 지금은 손님 편하게 해드리는 게 먼저지. 그 말은 얼핏 너그럽게 들렸지만 서진에게는 또 다른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조용히 있으라 하고 필요해지자 이제는 당연히 해내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데이비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데이비드는 태호에게 회사의 준비 상황을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간단한 가족 식사로 끝내고 내일 오전 회사에서 공식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오기 전 받은 자료 중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품 납기 일정과 현장 관리 방식에 대해 실제와 자료가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태호에게 전했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회사에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태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옥과 수연 그리고 서진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작은 일이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작은 자리에서 먼저 드러났고 데이비드는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신이 완전히 밀려난 것처럼 보일까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설명은 해볼게요. 회사 소개 정도는 앱으로도 충분하니까. 태호가 말릴 틈도 없이 수연은 미리 저장해둔 문장을 눌렀습니다. 앱에서는 회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진 기업이라는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 아이의 접시를 밀어붙이던 장면, 서진에게 말 조심하라던 미옥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수연이 다시 앱으로 포장하려는 태도가 함께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수연을 한번 바라본 뒤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의 무게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미옥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품격 있는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본 것은 음식을 많이 차린 식탁이 아니라 며느리를 대하는 말투와 아이의 위험을 가볍게 넘기려던 태도였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 변명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우리도 잘하려고 했던 거고 앱이 이상해서 일이 꼬인 거지. 서진은 그 말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미 분위기로 충분히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아내는 이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물을 더 가져오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작게 잘라 다시 내놓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과일을 집어먹던 아이는 서진을 바라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의 아내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거창한 인사말이나 화려한 음식보다 아이의 불편함을 먼저 살핀 손길이 더 큰 안심을 준 것이었습니다. 미옥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시킨 대로 부엌에만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지금 서진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차린 식탁보다 서진이 따로 준비해둔 작은 죽 한 그릇이 더 필요한 대접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태호에게 내일 미팅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 회사로 가기 전 잠깐만 동행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공식 통역은 회사에 있겠지만 오늘 자신과 가족이 느낀 불편함을 정확히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 역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외국어를 한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고 손님이 직접 부탁할 만큼 능숙하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왜 언니를 데려가요?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하면 되지. 그 말이 끝나자 미옥도 급히 거들었습니다. 그래, 서진이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거기까지 따라가는 건 좀.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평생 익숙한 가족의 목소리에 한순간 눌렸습니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거실의 시선이 다시 서진에게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에서 손님을 돕기 위해 나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직접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옥은 당황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회사까지. 말이 끝나기 전 데이비드가 서진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말하지 않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굳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잠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자주 들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한국말로 다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아내는 그 뜻을 알아듣고 조용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거실에는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휴대폰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옥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앱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앱이 있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님방으로 안내된 데이비드 가족은 서진에게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미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손님이 아직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식탁보에 주름을 손으로 쓸며 계속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전날 밤 손님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서진에게만 건넨 일이 마음에 걸린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집주인처럼 준비하고 맞이했는데 정작 손님들의 시선은 며느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통역 앱을 다시 켜보기도 하고 다른 앱을 내려받기도 했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휴대폰 하나면 충분하다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 화면을 볼수록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님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따로 덜어두고 데이비드 부부가 마실 커피와 따뜻한 물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는 부엌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던 눈이었지만 오늘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피는 눈에 가까웠습니다. 미옥이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회사까지 간다는 말은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 서진은 그릇을 내려놓고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손님께서 부탁하셨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내가 거기 따라가면 우리 집안이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며느리가 갑자기 회사 일에 끼어드는 모양이잖아.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그리고 언니가 영어 좀 한다고 회사 미팅을 어떻게 알아? 괜히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면 오빠만 곤란해져.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먹을 죽그릇을 식탁 한쪽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뒤에야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결정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어제 손님 가족이 불편했던 부분을 정확히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내일이냐고. 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전날 식탁에서 밀려난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할 줄 알았으면 미리 말했어야 한다는 마음과 말했더라도 자신이 인정했을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미옥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라. 손님들 아침 챙기고 방 정리도 해야지. 회사 일은 태호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현관 쪽에서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데이비드의 반응이 중요했고
집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옥은 태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태호야, 너도 서진이 데려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회사 미팅에 며느리가 따라가는 게 말이 되니? 수연도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어제도 좀 민망했어. 손님들이 언니만 쳐다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됐잖아. 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서 있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정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참고 있는 사람의 침묵과 준비된 사람의 침묵은 같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가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미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태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번에는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직접 부탁하셨고 어제 상황을 제일 정확히 이해한 사람도 서진이에요. 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습니다. 오빠, 지금 언니 편드는 거야? 태호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처럼 넘겼을 말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도 잠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태호가 가족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분명히 세워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미안해하는 눈빛은 있었지만 말은 늦었고 행동은 더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벽한 용기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처음으로 방향을 정한 말이었습니다. 미옥은 실망한 얼굴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니? 엄마가 어제 손님 맞느라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제 와서 전부 내 잘못처럼 만들 거야? 태호는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 음식은 우리가 확인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서진이한테 손님 앞에서 나서지 말라고 한 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미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수록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어제 그렇게 믿던 앱은 더 이상 누구의 편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님방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전날보다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고 서진을 보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에게 아침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서진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서진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거실의 분위기를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옥과 수연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님이 서진을 믿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자신들이 외국 손님을 대접하는 집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손님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데이비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태호에게 인사를 건넨 뒤 서진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로 가는 길에 잠시 동행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했던 말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태호를 한번 보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짧은 말이었지만 서진의 마음 안에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늘 늦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하고 나면 침묵했고
동생이 웃으며 넘기면 따라 웃지는 않아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태호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옆에 섰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벗는 며느리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미옥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늘 부엌에 있어야 편했던 사람이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자 집안의 균형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가서 괜히 아는 척하다가 일 망치면 책임질 거야? 서진은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는 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들은 만큼만 정확히 전할게요. 그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전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가족과 태호, 그리고 서진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빛이 복도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부엌에 붙잡아 두던 말들은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 그녀는 그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데이비드가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 미팅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은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 있게 말하는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어제도 그동안도.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태호를 보았습니다. 그 사과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들은 사과였습니다. 오늘은 일부터 잘 끝내요. 서진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차는 회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상사와 임원들이 이미 로비에서 데이비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미팅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을 듣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붙잡을 사람이 태호의 조용한 아내라는 사실을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태호의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평소 출근하던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가족이 함께 있었고 그 옆에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회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태호는 이상하게 긴장했습니다. 어제까지 집안에서 조용히 음식을 나르던 사람이 오늘은 해외 바이어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로비에서 기다리던 임원들은 데이비드를 보자 곧장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중한 악수와 짧은 인사가 오갔고 직원들은 준비된 동선대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임원이 서진을 보고 잠시 눈을 좁혔습니다. 강 과장 부인 되시죠? 가족분은 저쪽 라운지에서 쉬시면 됩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자리를 정해주는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췄고 태호는 바로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보다 먼저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서진이 회의에 함께 들어오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논의될 내용에도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원의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어제 데이비드 씨 가족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오늘은 요청에 따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통역 담당자를 불러둔 상태였습니다.
문서와 발표 자료도 준비되어 있었고 임원들은 모든 흐름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직원의 아내를 회의실에 데려가겠다고 하자 준비된 그림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서진은 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인사한 뒤 테오 옆자리가 아니라 데이비드 가족과 가까운 쪽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 선택 하나만으로도 임원들의 시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묻지는 않았지만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는지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회사 측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깔끔했고 화면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뢰, 책임, 가족 같은 기업 문화, 고객 중심 서비스. 발표자는 익숙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고 공식 통역 담당자는 그 말을 외국어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데이비드가 자료 한 장을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전날 집에서 있었던 일과 회사가 말하는 고객 대응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식 통역 담당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질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전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의 결을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단어를 고르다 조금 둥글게 표현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번역을 듣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방금 자신의 말이 부드럽게 줄어든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손님 가족이 느낀 불편함은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아이의 안전에 관한 말을 가볍게 넘겼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가 참고 넘어가길 기대한 것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고객 중심을 말한다면 그런 작은 순간에서 먼저 책임이 보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면을 넘기던 발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태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한 뜻을 그대로 그러나 회의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옮겼습니다. 한 임원이 급히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회사와 직접 연결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 회사 시스템은 아주 체계적으로. 서진은 그 말을 데이비드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임원이 기대한 것처럼 부드럽게 줄이지도 않았고 불리한 부분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히 들은 뒤 다시 말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어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면 고객은 금방 알아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이 그 말을 옮기자 임원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발표자는 서둘러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떠올랐습니다. 문의 접수 후 확인, 위험 요소 체크, 고객 가족 동반 시 특이사항 기록.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중 하나를 짚었습니다. 아이와 가족 고객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태호가 자료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현장 적용 전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진은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도 뉘앙스를 놓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자료에는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준비 단계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태호의 상사는 눈빛으로 팀장을 막았고 발표자는 서둘러 말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처음으로 서진이 왜 이 자리에 필요한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서진은 외국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사이의 빈틈, 사람들이 감추려는 부분, 상대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지점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원은 다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표현상 조금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맞고요. 실제 적용도 곧. 서진은 그 말을 들은 뒤 데이비드에게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실제보다 앞서 표현되었다는 점, 회사는 곧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임원은 서진이 말을 줄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지만 손님 앞에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다가 태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장 적용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런 답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어제 집에서 아이의 음식 문제를 넘기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대충 웃고 지나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오늘도 같았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현장 적용 전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태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꾸며진 변명보다 늦은 인정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태호의 상사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데이비드의 얼굴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서진이 아이를 위해 따로 준비해준 죽과 물, 그리고 말없이 접시를 바꿔주던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회사에 기대하는 것도 그런 태도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말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보고 상대가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살피는 태도. 서진은 그 말을 옮기다가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이가 위험하지 않길 바랐고 낯선 집에서 마음을 놓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을 손님 가족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서진을 직원의 아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라운지에서 쉬라고 말하던 임원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식 통역 담당자 역시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더 유창한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가장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을 바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태호가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그 자리에도 서진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처음 서진에게 라운지로 가라던 임원이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례했습니다. 서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동안 필요한 말을 듣지 않았고
누군가는 불편한 말을 줄이려 했고 누군가는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습니다. 서진은 그 사이에서 말을 잇는 그대로 놓았습니다. 태호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서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또 그냥 넘겼을 거야. 서진은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깥 햇빛이 유리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넘기면 편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은 넘기면 더 크게 돌아와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집에 남아있던 미옥과 수연은 아직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 통역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았고 미옥은 괜히 식탁 위 그릇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잠깐의 실수였고 서진이 운 좋게 끼어든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회사 회의실에서는 이미 다른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부엌에만 서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진과 태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이상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컵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아침에 손님들이 앉았던 자리에 쿠션도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박미옥은 평소보다 단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수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말은 태호에게 했지만 눈은 서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틀어졌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둘지 이미 정해놓은 얼굴이었어요. 미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 밑에는 묘한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회사까지 따라갔다가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태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남긴 말도 임원들의 변한 표정도 옆에서 차분히 통역하던 서진의 모습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팅은 잘 끝났어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잘 끝났다고? 그럼 계약한대? 바로 계약은 아니야. 내일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 대신 우리 쪽에서 잘못 적은 자료는 수정하고 실제 가능한 일정으로 다시 제안하기로 했어. 미옥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곧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괜히 집안일까지 회사에 끌고 가서 망신만 당하는 줄 알았다.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서진을 깎아내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망신당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진이가 있어서 수습된 겁니다. 수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오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통역 좀 했다고 회사 일이 해결돼?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숨기려던 부분을 정확히 말하게 만들었어. 그게 아니었으면 데이비드 씨는 오늘 자리에서 그냥 돌아갔을 수도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미옥은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쓸며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미옥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아, 미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가족들 앞에서 사람 무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니. 서진은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잘못은 자신들이 해놓고 결과가 불편해지면
서진의 침묵을 탓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리가 없었어요. 미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제가 말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늘 먼저 정해주셨어요. 나서지 말라고요.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요. 말은 짧았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도 그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님방 문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가족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호텔 쪽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전날보다 밝은 얼굴이었고 손에는 서진이 챙겨준 작은 과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옥은 급히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벌써 나가시는 거예요? 더 쉬다 가셔도 되는데. 수연은 곧바로 통역앱을 켰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이번에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서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배려해 준 것, 회사 미팅에서 정확한 말을 전해 준 것,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은 점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은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옥은 답답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니? 서진은 이번에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제 아이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오늘 회사에서도 필요한 말을 정확히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미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잘한 거지. 그 말이 끝나자 데이비드의 아내가 서진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편하게 느낀 순간은 화려한 음식이 차려졌을 때가 아니라 아이가 위험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누군가 조용히 접시를 바꿔줬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잠시 마음에 담았다가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미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연도 더 이상 휴대폰을 들지 못했습니다. 앱은 지금도 손안에 있었지만 그 말의 무게까지 옮겨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도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고 서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이는 낯선 집에서 무서웠지만 서진이 따뜻한 물을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챙겨줘서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그 말을 통역하자 태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른들은 체면과 계약을 생각했지만 아이에게는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수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가 일부러 못되게 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손님 대접하려고 그런 거잖아. 서진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대접은 상대가 필요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걸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요. 수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어제 식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한 번에 짚었습니다. 미옥은 딸을 감싸려는 듯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태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어제 일은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오빠까지 왜 이래? 어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앱 탓만 했고 엄마랑 너는 서진이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그걸 인정해야 다음이 있어.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자신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미옥도 이번에는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손님 가족이 아직 거실에 있었고
무엇보다 데이비드 부부의 시선이 차갑지 않으면서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정말로 무엇을 깨닫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테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현장 확인에는 공식 통역이 있어도 좋지만 서진이 함께한다면 대화가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시 기회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문제를 인정한 테오와 그 말을 숨기지 않은 서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진이 그 말을 옮기자 미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집안 망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며느리 덕분에 아들의 회사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앱이 자신을 세련돼 보이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화면은 아무것도 감춰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도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가족이 현관으로 향하자 미옥은 뒤늦게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수연도 앱을 켜고 인사말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앱이 또 어색한 문장을 내보냈고 손님 가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짧고 정중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미소를 지었고 아이는 서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집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미옥은 한동안 문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진의 앞치마에 머물렀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하게 보이던 앞치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앞치마 아래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늘 그랬듯 빈 컵을 치우고 손님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하지마.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태호는 식탁 위에 남은 컵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미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컵 하나 드는 일이 뭐 그리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그 작은 일이 한 번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날까지 거실을 채우던 낯선 말소리도 통역앱의 기계음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창가로 들어온 햇빛만 천천히 바닥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그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곳은 자신이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부엌에 있었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빈 접시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며 던진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속이 상해도 설거지 물소리에 묻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 태호가 식탁 위 컵을 직접 치웠고 시어머니 미옥은 그 장면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큰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일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집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회사 현장 확인에는 태호와 서진, 데이비드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공식 통역 담당자도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중요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서진 쪽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조용히 정리하고 회사가 지나치게 포장한 표현은 정확한 뜻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고 작업대 위에는 납품을 기다리는 제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전날 회의에서 지적받은 자료를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시행 중이라고 적었던 부분은 준비 단계로 고쳤고 실제 적용 가능한 날짜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원들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꾸민 말이 줄어들면 계약이 멀어질 거라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오히려 그 자료를 오래 살폈습니다. 그는 완벽한 척하는 회사보다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회사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이 그 말을 옮기자 태호의 어깨에서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현장에도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덧붙이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태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 집에서 본 태호의 망설임과 오늘 현장에서 보인 태도는 달랐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가족이나 임원의 눈치를 보며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이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단 처음 제안서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 일정에 맞춘 수정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덜 화려한 조건이었지만 훨씬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안도한 얼굴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태호의 등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서진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로비에서 라운지로 가라던 임원은 이번에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자세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뒤 태호는 서진과 함께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유리문을 지나 차갑게 불었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태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말 몰랐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조금 아픈 말이기도 했습니다. 몰랐다는 말 뒤에는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시간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도 그걸 느낀 듯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라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해. 서진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태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줘.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시댁에 들렀을 때 미옥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서진이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를 건네듯 일을 시켰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옥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회사 일 잘 됐다면서. 네. 태호한테 들었다. 내가 많이 도왔다고. 그 말은 서툴렀습니다. 고맙다고 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미옥은 한참 동안 손끝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문지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말이 심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 거들었을 텐데 오늘은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역앱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나도 어제 언니한테 좀 그랬어. 사과라고 하기엔 아직 모양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나오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시받은 시간은 길었고 그 말들이 남긴 자국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던 때가 많았어요. 미옥은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호는 서진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서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말이 끝까지 놓일 수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서진은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야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앉았습니다. 미옥은 어색한 손길로 반찬 그릇을 서진 쪽으로 밀었고 수연은 물컵을 직접 채웠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한 변화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 태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보낸 짧은 인사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겠다는 말과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진짜 예전에 무슨 일 했어? 서진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외 호텔에서 손님 응대 일을 했어요. 통역도 했고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조정하는 일도 했고요. 미옥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서진은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말하려고 한 적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다른 말이 먼저 나왔죠. 조용히 있으라는 말, 나서지 말라는 말. 식탁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침묵은 불편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뒤 미옥이 물컵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도 듣겠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말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태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가로등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진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앞서 걷는 일이 많았지만 오늘은 서진이 멈추면 같이 멈췄고 서진이 걷기 시작하면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또 그러시면 내가 먼저 말할게. 태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먼저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내 말은 내가 할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서진은 밤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수연이 갑자기 다정한 시누이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서진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부엌 한쪽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외국어 한마디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고 조용히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되찾은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태호의 회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해외 고객을 맞을 때는 통역 앱만 믿지 말고 음식 알레르기와 가족 동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문구였지만 태호는 그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미옥은 무심코 부엌을 향해 서진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같이 앉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말을 듣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수연은 어색하게 물컵을 건넸고 태호는 말없이 서진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드디어 자신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사람을 가장 작게 만드는 말은 때로 큰 소리가 아닙니다. 넌 몰라도 돼.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마. 그런 말들이 쌓이면 한 사람은 어느새 자기 자리마저 잃어버리죠. 하지만 윤서진은 끝내 자기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 조용히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앱은 말을 바꿔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바꾼 건 기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상대를 살피던 한 사람의 진심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만 있을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